안녕하세요. 캡스톤 실무자입니다. 큰맘 먹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 제작을 맡겼는데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알아서 잘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맡겼다가 수십 번의 수정 요청으로 작업자와 의뢰자 모두 지쳐버린 경험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퀄리티는 오직 작업자의 역량에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게 되면은 퀄리티 높은 작업물의 70%는 의뢰자가 어떻게 요청하고 또 소통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즉 작업자는 의뢰자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 디테일하게 의뢰자가 요청한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 그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영상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 작업자의 능력을 200% 정도까지 끌어내고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영상 기획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기획안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자는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이 기획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획안이 설계도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명확한 기획안 없이는 영상 제작에 많은 오해, 불필요한 수정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업자는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전문가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명확할 때 영상의 제작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작업 과정에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기획안은 작업자에게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작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여줍니다. 좋은 기획안은 결국은 의뢰인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획안을 작성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영상의 목표입니다. 이 영상을 왜 만드는지 명확하게 작업자에게 전달을 해줘야겠죠. 우리 제품처럼 홍보해주세요 라는 추상적인 목표 대신에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을 해서 신제품 인지도를 조금 더 향상시킨다 라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명확해야 작업자도 그에 맞는 영상의 톤 앤 매너를 구상할 수가 있고 역으로 제안할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시청자의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작업자가 아니라 의뢰자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알 것입니다. 즉 의뢰자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작업자에게 영상 제작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작업자가 설정하는 느낌보다는 의뢰인이 직접 설정을 해서 작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기획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톤 앤 매너와 레퍼런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감성적으로 유쾌하게 이런 두루뭉술한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와 가장 비슷한 영상이라던가 영화 혹은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을 두세 개는 첨부를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단순하게 링크만 보낸다, 파일을 보낸다 라는 개념보다는 각각의 레퍼런스에 별도의 코멘트를 달아서 작업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작업자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서 그것을 영상 작업 과정에서 반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필수 요소, 금지 요소 이런 것들도 꼭꼭 집어주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슬로건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 로고가 인트로나 아우트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웹사이트의 주소라던가 혹은 법적 고지 문구가 있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브랜드상 이미지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라던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꼭 전달을 해서 재수정 혹은 영상 전반적으로 해당 내용들이 걸쳐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종 결과물의 스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플랫폼에 최적화된 영상들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롱폼이라고 한다면 16대 9, 인스타그램이나 숏폼이라고 한다면 9대 16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뜨고 있는 굉장히 긴 가로형 비율의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최종 마감일이 언제인지도 명확하게 작업자에게 전달을 해야 작업 일정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획안을 전달을 했고 작업자가 영상 작업을 진행을 해서 1차적인 내용을 의뢰자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드백은 한 번에 모아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차 시안을 받아본 뒤에 팀원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의견을 제각각 작업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시간도 굉장히 딜레이가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의견을 모두
취합을 해서 정리된 문서로 피드백으로 전달하는 게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작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드롭박스 리플레이나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작업자와 의뢰자가 소통하는 채널은 원 채널이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전문가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촬영, 편집 이런 부분들은 의뢰인보다는 작업자가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창의적인 룸을 허용을 해주고 이 내용을 작업자에게 맡기는 게 꽤 괜찮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업자에게 수정된 내용을 피드백을 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 수정을 받는 작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수정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영상은 뛰어난 작업자 손에서만 탄생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한 의뢰자와 완벽한 파트너십 속에서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드린 기획안의 몇 가지 요소들만 잘 캐치를 하신다면 작업자가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의뢰자는 조금 더 괜찮은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영상 제작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톤다 신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